경북의 교육복지사가 임금 수준도 전국 최하위 수준인데다 고용 환경마저 불안해 처우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일고 있습니다. 치매 환자가 장기요양 서비스를 받도록 한 치매 특별 등급제가 좋은 반응을 얻으면서 혜택을 더 넓혀야 한다는 지적이 일고 있습니다. 지난 2012년 말 협동조합 기본법이 제정됐을 때 20여 개에 불과했던 대구 지역 협동조합이 1년 반 만에 10배 이상 늘었습니다. 한때 골프장은 황금알을 낳는 거위였지만 경기 부진과 과열 경쟁 탓에 현재 일부 골프장은 세금도 못 내는 애물단지로 전락하고 있습니다. 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대구 경북 소식 전해드립니다. 다문화 가족이나 저소득층, 학교에 적응하지 못하는 학생에게 도움을 주기 위해 만든 것이 교육복지사 제도입니다. 그런데 경북의 교육복지사 임금이 전국 최하위 수준이고 고용 또한 불안하다고 합니다. 윤영균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교육복지사 A씨가 근무하는 경북의 이 초등학교는 전교생의 42%가 급식 지원 대상자입니다. A씨는 이 가운데 특히 기초생활수급자나 다문화 가정, 한부모 가정 아이들 50여 명을 학교에 적응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 있습니다. 그런 아이들 데리고 이제 그 문화체험도 다니면서 그런 자기들 접해보지 못한 문화에 대해서 같이 이렇게 다니면서 엄마, 부모님의 역할을 대변해줄 수도 있고. 하지만 경북의 교육복지사는 다른 지역의 교육복지사와 비교할 때 기본급만 매달 10만 원 정도 적고 각종 수당도 받지 못해 임금 수준이 전국 꼴찌입니다. 시군을 넘어 수십 킬로미터 떨어진 학교로 옮겨야 하는 경우도 종종 발생합니다. 학교장이 채용하는 방식이기 때문에 근무하던 학교가 교육복지 지원 사업 대상에서 빠지면 사직서를 쓰고 다시 다른 학교에서 면접부터 시작할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1년 있다가 나중에 어떻게 될지 모르는데 이 살고 있는 자기 주거지를 벗어나서 타지에 가서 방학비를 가면서까지 일할 수 있는 과감하게 그렇게 시도를 못하고 그만둔 선생님들이에요. 지난달 교육복지사를 교육감이 직접 고용하도록 조례가 만들어졌지만 사립학교 대책은 없어 여전히 고용 불안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교육감이 교육복지에 대해서 경북 교육복지를 어떻게 생각하고 있냐, 난 지표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교육복지에 대한 전혀 어떠한 생각이 없다라는 것이죠. 교육청은 임금을 올리는 만큼 다른 부분의 복지가 축소될 수밖에 없다고 해명합니다. 복지사에 때 인건비가 증액이 되면은 우리 학생들의 어려운 가정에 있는 그 치료를 하고 도움줄 복지 사업이 감소화되는 이런 문제가 있는 거예요. 경북 지역의 교육복지사가 파견된 초중학교는 전체 학교의 11% 정도인 89곳. 복지 사각지대의 학생들을 챙기는 교육복지사가 오히려 고용과 복지의 사각지대에 놓이고 있습니다. MBC 뉴스 윤영균입니다. 지방 세수를 늘린다며 자치단체마다 골프장 유치에 나서고 있는데 당초 기대와 달리 세금조차 내지 못해 애물단지로 전락한 골프장이 생겨나고 있습니다. 한태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김천시 구성면의 한 회원제 골프장. 이 골프장은 건설 초기부터 자금난을 겪고 오다 2년 전부터는 지방세도 납부하지 못할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김천시는 강제 징수를 통해 체납액 100억 원 가운데 58억 원을 걷어들였고 압류, 공매 등을 통해 계속 징수하고 있지만 100% 징수는 사실상 어려운 상황입니다. 체납법인이 영업을 중단할 때까지 동산 압류를 계속하고 압류 부동산 18,600평에 대해서 공매를 하여 최대한 충당하고자 합니다. 해당 업체는 지방세를 낼 여력이 되지 않는다며 사실상 손을 놓고 있습니다. 이 업체가 내야 할 체납액은 김천시 전체 체납액 100억 원 가운데 42%나 되는 42억 원. 세금을 내지 못하고 있는 골프장은 이 골프장을 포함해 경북에서 안동, 칠곡 등 모두 3군데입니다. 체납액만도 81억 원이나 됩니다. 골프장의 경영 악화가 지방 재정에까지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겁니다. 전년보다 체납세가 늘어나면은 소득세가 약간 줄어든다고 이렇게 보십니다. 지방 세수 증대에 도움을 준다며 우후 죽순처럼 생겨난 골프장이 이제는 지방 재정을 축내는 애물단지로 전락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한태현입니다.
장기 요양 대상자로 판정받지 못한 치매 환자를 위해 이달부터 특별 등급 제도가 신설됐습니다. 벌써 우리 지역에서 120여 명이 혜택을 보게 됐다고 하는데 더 확대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이태우 기자가 보도합니다. 장기 요양급여는 신체 활동이 불편한지를 우선 보기 때문 인지 활동에 문제가 있는 치매 환자는 상대적 불이익을 받습니다. 이런 치매 환자를 위해 특별 등급을 만들어 장기 요양 5등급으로 분류한 지 불과 열흘 만에 전국에서는 670명, 대구 경북에서 128명이 새로 장기 요양 서비스를 받게 됐습니다. 치매 환자를 위한 다양한 서비스를 한 달에 76만 6천 원 한도 안에서 형편과 상황에 맞게 선택하면 됩니다. 우선적으로 주야간 보호나 방문 요양 서비스를 이용하실 수 있고요. 그리고 추가적으로 방문 간호나 방문 목욕, 복지 연구도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치매 특별 교육을 받은 사람들이 인지 활동형 프로그램을 제공함으로써 치매 환자가 방치되는 일이 없도록 했습니다. 치매 환자의 기억력이라든지 고위 인지 기능을 좀 더 오랫동안 유지시키는 데 도움이 되고 또 치매 환자 일상생활 능력을 좀 더 보존할 수 있도록 도와주게 됩니다. 정부가 추정하는 전국 치매 환자 60만 명 가운데 치매 특별 등급 제도 실시로 새로 5만 명이 제도권 안으로 추가 편입되고 대구 경북에서는 5천 명가량이 신청할 것으로 보입니다. 가까운 건강공단을 찾거나 신청서를 낸 뒤 치매 환자가 맞다는 의사소견서를 갖추면 등급 판정이 이루어집니다. 전국 60만 명에 이르는 치매 환자 가운데 아직 3분의 2가량이 장기 요양 서비스를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제도 확대가 절실합니다. MBC 뉴스 이태우입니다. 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대구시장 후보 가운데 권영진 10억 5천만 원, 김부겸 9억 9천만 원, 이원준 1억 5천만 원, 송영우 5천만 원, 이정숙 후보가 지난달 6.4 지방선거 때 2천만 원의 선거비용을 쓴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경북지사 후보는 오중기 13억 3천만 원, 김관용 12억 2천만 원, 박창호 1억 2천만 원을 쓴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대구 경북 교육감 후보는 우동기 9억 3천, 송인정 6억 4천, 정만진 후보가 3억 1천여만 원을 썼고 경북은 안상섭 14억 8천, 이영직 14억 3천, 이영우 후보가 13억 7천여만 원을 쓴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지난 5일은 국제협동조합의 날이었는데요. 대구시는 오늘까지를 협동조합 주간으로 정해 다양한 행사를 열었습니다. 협동조합 기본법이 제정됐을 때만 해도 20여 개에 불과했던 대구의 협동조합이 1년 반 만에 10배 이상 늘었습니다. 권윤수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이달 초 대구 수성구에 새로 문을 연 생협, 즉 소비자 생활 협동조합 매장입니다. 생산자와의 직거래로 친환경 농식품을 싸게 공급받고 소비자들이 매달 내는 조합비로 농약이나 유해 성분을 검사해 식품 안전도를 높인 게 강점입니다. 농약이나 합성적인 게 섞이지 않으니까 애기들한테 훨씬 좋지 않을까, 그 생각으로. 이 생협의 경우 5년 사이에 3개의 매장의 문을 열었는데 대구 시내에는 이런 생협 매장들이 7군데 자리하고 있습니다. 주체적인 소비가 늘면서 생협 매장은 증가 추세에 있습니다. 조합원님들한테 출자 차입을 받습니다. 돈을 좀 모아주십시오라는 문자를 보냈습니다. 그랬더니 4시간 만에 5억 5천만 원이 모였어요. 그만큼 조합원들이 매장에 대해서 굉장히 강렬히 원했던 거죠. 조합원이 의료기관을 만들어 의료인을 초빙하는 형태의 의료 생협도 2012년 말 대구에 11개에 불과했지만 26개로 늘었습니다. 세탁소 협동조합, 슈퍼협동조합 같은 공급자들이 결성한 협동조합도 20여 개에서 220여 개로 10배 이상 급증했습니다. 대기업들이 이익의 대부분을 가져가는 경제구조 속에 소상공인들이 함께 살아남기 위해 협동조합을 결성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기존의 일반 경제에서는 그 경제 영역에 포함되지 못했던 그런 서민층들이 바로 경제활동의 주체로 나설 수 있다는 것, 이런 것들이 이제 협동조합을 새롭게 본. 시민 한 사람 한 사람이 주인공인 협동조합. 지역의 중요한 경제 주체로 서서히 자리 잡고 있습니다. MBC 뉴스 권윤수입니다.
전 세계 태권도인들의 한마당 축제인 코리아 오픈 국제 태권도 대회가 오늘 경주에서 개막했습니다. 74개 나라에서 3천여 명의 선수들이 엿새간 겨루기와 품새 경연을 펼칩니다. 박상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힘찬 돌려차기와 빠른 몸놀림, 한 점이라도 더 얻기 위한 선수들의 끊임없는 공격이 이어집니다. 워낙 선수들의 몸놀림이 빠르다 보니 영상 판독은 필수입니다. 올해부터는 세계 태권도 연맹의 승인으로 올림픽 출전 랭킹 점수가 부여되는 대회로 승격되면서 참가 선수들은 치열한 경쟁을 벌였습니다. 이번 대회는 지난 2012년에 이어 경주에서 두 번째 개최되는 대회로 74개국 3천여 명의 선수들이 참가했습니다. I feel really good and very excited to fight and good and ready. 경주시는 경주를 찾은 선수들이 불편함이 없도록 의료부터 숙박, 관광, 음식까지 모든 분야에서 지원을 아끼지 않고 있습니다. 태권도의 발상지로서의 경주의 위상을 세계에 알리고 이를 통해서 경주가 스포츠 도시로서의 위상을 정립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조직위는 경주에서 2년마다 계속 열리는 국제대회가 되도록 이번 대회를 성공리에 마치겠다는 계획입니다. MBC 뉴스 박상환입니다. 경북대학교 총장 후보자 선출 과정에서 규정이 지켜지지 않았다며 일부 출마자들이 재선거를 요구하고 있지만 총장 후보자 선정관리위원회는 이번 실수는 단순 착오였다며 재선거는 수용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총장 후보자로 선출된 사람이 결과에 불복해 사퇴한다면 재선정 절차에 돌입할 수밖에 없다며 이순희 후보자로 선출된 김동현 교수에게 결과 수용 여부를 밝혀줄 것을 요구했습니다. 대구의 황산 테러 사건의 공소시효가 일단 중지되면서 공소시효 폐지 주장이 드셉니다. 대구 MBC 토론 프로그램인 시사톡톡에서 공소시효 존폐 논란을 다뤘습니다. 김철우 기자가 내용을 정리했습니다. 태완군 부모가 한 재정 신청이 받아들여지면서 황산 테러 사건은 공소시효가 중지됐습니다. 하지만 석 달 또는 그보다 조금 더 긴 시간이 지나도록 사건이 해결되지 않으면 범인을 잡더라도 처벌이 불가능해집니다. 이렇게 반인륜적인 범죄 같은 경우에는 시간을 무제한으로 늘려가지고 없애면 되지 왜 그 공소시효라는 걸 남겨가지고 이렇게 이 논란을 불러일으키냐 이렇게 생각을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 저도 그렇게 생각을 했고요. 우리가 살다 보면 뭐 본의 아니게 여러 가지 본의 아니게 누구나 뭐 죄를 짓는다 하면 좀 이상하지만 사소한 어떤 죄를 저지르게 됩니다. 그런 경우에 이것이 시효가 없다면 평생 그 사람은 그 부담과 자책감 속에서 불안감 속에서 살아야 됩니다. 2007년 깨구리 소년 사건, 2011년 이른바 도가니 사건. 이슈가 부각될 때마다 부분적으로 공소시효는 늘었지만 이제는 근본적인 검토가 필요하다는 데는 이견이 없었습니다. 이 사회가 어떤 범죄에 대해서는 영원히 용서하지 않고 처벌을 해야 될 것인가 여기에 대한 어떤 이렇게 논의가 있어야 되고 그런 범죄로 논의가 됐던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논의가 되고 있는 공소시효 적용을 배제하는 제2의 태완군을 만들지 않기 위해서는 경찰부터 제도와 운영을 바꿔야 한다는 지적도 나왔습니다. 미제 전담팀을 구성을 해서 뭐 청장 직속으로 놓든지 아니면 차장 직속으로 놓든지 지방청 단위로 해서 거기에 대해서 진짜 책임지고 끝까지 물고 늘어지는 우리 뭐 영화에서 나오는 그 진짜 그 다른 거에 영향받지 않고 막 할 수 있는 근본적인 노력과 대응 없는 땜질식 처방으로는 15년 넘게 이어지고 있는 제2, 제3의 비극을 막을 수 없을 것이다. 태완군 사건이 우리에게 던져준 가슴 아픈 교훈입니다. MBC 뉴스 김철우입니다. 대구지법 제11형사부는 회사 공금을 유용했다가 들통날 위기에 처하자 지난 2월 동업자 42살 이모 씨를 살해한 뒤 시신을 칠곡군의 야산으로 옮겨 차에서 불태운 혐의로 구속 기소된 31살 정모 씨에게 징역 25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범행 동기와 수단, 경위 등을 종합하면 죄질이 매우 불량하고 제3자의 범행으로 위장하려고 다른 사람에게 허위 진술을 하도록 시키는 등 범행 후의 정황도 매우 좋지 않다며 판결 이유를 밝혔습니다. 중소기업이 존중받는 사회를 만들기 위한 2014 대구 경북 중소기업인 대회가
중소기업중앙회 지역본부 주최로 인터블고 호텔에서 열렸습니다. 지역 중소기업 대표들과 경제계 등 2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주식회사 신도하이텍 등 지역 유망 중소기업 59개가 훈장과 포상을 받았습니다. 제7대 대구시의회 초대와 전반기 특위위원장이 각각 선출됐습니다. 상설위원회인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초대위원장에는 김규학 의원이 뽑혔습니다. 또 전반기 윤리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이귀화 위원을 선출했습니다. KB국민은행 부동산 통계에 따르면 지난달 대구의 아파트 매매 가격 대비 전세 가격의 비율인 전세가율은 75%로 광주, 전북에 이어 전국에서 세 번째로 높습니다. 구군별로는 달성군이 78.3%로 가장 높았는데 서구를 제외하면 모두 70%를 웃돌았습니다. 대구의 아파트 전세가율은 지난 2012년 12월 78%를 기록한 뒤 2009년 66.1%까지 떨어졌다가 다시 높아지고 있습니다. 대구 북부경찰서는 지난 2010년 11월부터 지난해 4월까지 자신의 학원 수강생들에게 직업능력 개발 계좌제 카드를 맡기면 출석 편의를 봐주겠다며 113명의 카드를 받아 출석을 허위 처리하는 수법으로 지원금 1억 1천만 원을 빼돌린 혐의로 모 요리학원 원장 55살 김모 씨를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직업능력개발 계좌제는 구직자들이 훈련기관을 선택해 직업능력개발 계좌제 카드를 발급받으면 학원비의 50에서 70%, 연간 최대 200만 원을 지원받는 제도입니다. 대구 동부경찰서는 당직 의료인을 두지 않고 요양병원을 운영한 혐의로 대구시 동구의 모 요양병원장 43살 이모 씨 등 병원장 6명을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이들은 오후 6시부터 다음날 아침 9시까지 응급 환자와 입원 환자의 진료에 필요한 당직 의료인을 두지 않고 요양병원을 운영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네, 지금까지 대구 경북 소식 전해드렸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